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댓글이나 요청을 보고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죠. 이런 하락 추세가 잠깐인지 혹은 앞으로 길게 갈 것인지 언제쯤 반등하게 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동산을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없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수익률이 앞으로 낮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른 투자 수단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것이라서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는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 정말 집이 필요해서 사야 되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얼마쯤 더 떨어지면은 또 쌀까? 물론 최저점, 최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맞출 순 없지만 그래도 아마 그때쯤이 가격이 제일 저렴할 거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라든지 댓글에 사실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왜냐면은 각각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진 재산도 다르고 또 상황도 다르고 직업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콕 집어가지고 일일이 댓글이라든지 메일에 회신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제가 이메일로 혹은 댓글로 회신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드린 정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소소한 팁이 있다면은 구글에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하시길 저는 권하는데요. 만일 부동산 심리 지수다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한 자료가 나오는데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한다면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성 기사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그 광고에는 올바른 정보가 있는 경우가 좀 드물어서 판단하시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뉴스들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위에 많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구글 들어가서 이렇게 쳐보시면은 좀 공신력 있는 정보들이 상위에 올라오는데요. 이런 정보를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훨씬 더 좋은 자료들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좀 오늘 드리는 거고, 제가 부동산 심리 지수를 쳐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한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락하고 있죠. 그건 사람들의 심리지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현재 울산이 가장 심한데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울산에 사시고 울산에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아직 괜찮은 부분이 괜찮은 지역이 광주가 조금 괜찮아 보이네요. 뉴스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락이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최소 3년 혹은 5년 그리고 그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 저출산 이런 문제로 주택 수요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죠. 지금 2019년이니까 1년 남았죠. 1년 뒤부터는 주택 시장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임대차 시장, 월세 비중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돈을 번다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택 보유에 따른 자본 이득률을 살펴보신다면은 과거에는 5.4%, 지금 2008년부터 14년까지는 3%로 2.4%나 감소했죠. 지금 2015, 16 이 그래프는 나오지 않았지만 꾸준히 하향세를 그릴 텐데요. 과거 5%, 6%씩 상승했던 시기에는 갭 투자라든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갭 투자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투자해서 돈 벌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락 속도를 조금 생각해 보자면은
일본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거품이 꺼질 당시 일본은 정부가 굉장히 정책을 잘못했는데요. 1988년 9월에 2.5%이던 기준금리를 1990년 12월에는 6%까지 올렸습니다. 즉 2년 3개월 만에 3.5%나 금리를 폭등시킨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일본보다 훨씬 느리게 올라가고 있죠. 하락 속도 역시 천천히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때가 저점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부동산은 조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금방 급등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급하게 막 알려주세요. 어떻게 지금이 기회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일단 시간을 두고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여태까지 부동산 조정 기간을 살펴본다면 90년도 봐도 저희 IMF 때 7년 IMF 때 조정이 한번 크게 있고 5년 정도 지나서 회복하기 시작하죠. 2000년대 때도 2010년 넘어서부터 좀 부동산이 2008년 경제 위기 있은 이후부터 2010년부터 부동산이 좀 힘들기 시작해서 2016년 정도 전까지 2015년까지라고 하죠. 2015년까지 역시 한 4, 5년 정도 조정기를 거치고 상승을 했죠. 얼마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단순하게 6개월, 몇 개월이 아니라 적어도 3년 혹은 5년 이상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전혀 급할 것 없이 시장을 천천히 관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을 알 수 있는 구간이 미분양 물량인데요. 지금 이 미분양 물량이 많아지는 시기가 부동산 가격이 어떤가요? 주택매매 가격 지수가 조정받는 시기죠. 그리고 반대로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세 군데 보이시나요? 바로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가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아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조금 한번 움직여 볼까? 라고 생각하시고 주기적으로 이런 영상을 통해서 계속 미분양 물량하고 주택가격 지수를 비교해서 종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언론에서 이제 죽는 소리 할 때가 바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왔구나, 여기가 저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어제 하우스퍼가 늘어났다, 굉장히 부동산이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동시에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주택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건설 시장이 어려우니까 팔지 못하고 재고 정리하듯이 이제 건설사들도 재고 정리를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가면은 백화점 가서도 재고 정리 쌓여 있는 것 중에 잘 찾으면은 득템이죠. 득템 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폐업 처리할 때 잘 알아보고 사신다면 득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건설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은 언론과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이 뉴스들을 보시면은 지금 연도가 대부분 다 2012년인데요. 2012년이었는데요. 이때 앞에 이 미분양 물량을 보신다면은 2012년부터 폭증을 하죠. 2014년까지 미분양이 많아졌을 때가 내가 득템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하고 또 비교해 본다면 일본이 부동산이 폭락을 했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단독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주택은 회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동산에 좀 침체가 온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일본에는 주택매매 회전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 이유가 바로 표준화, 규격화가 되지 않은 목조 단독주택 등의 비중이 높아서 주택매매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표준화, 규격화된 아파트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편인데요.
우리나라 주택 거래 회전율은 일본에 비해서 훨씬 높은 10.4%나 됩니다. 2016년 기준. 거래가 돼야지 내가 샀더라도 현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갔을 때 팔고 이사 갈 수 있죠. 한국은행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매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파트를 사면은 성공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빈집 현황이죠. 빈집이 95년도에 비해서 2015년이죠. 그래서 2배 이상씩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지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서 25년부터는 30년 된 주택들, 그러니까 되게 노후된 주택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빈집이 많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6년에서 25년 중 노후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서 재건축, 리모델링이 어려운 아파트의 빈집 전환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했는데요. 사업성이 낮은 신도시, 지방 소재 주택은 좀 피하시는 게 나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